레인보우 로보스틱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15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WCAI 회전율이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에 그 로봇주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속기 관련주로서 SPG를 또한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면 뭐 모든 기업을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을 좀 다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휴림 로봇도 뭐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인보우라고 뭐 이름은 좋습니다. 그 무지개 그 회사로 매출은 10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1.9%나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거의 비례해서 증가했어요. 0.1%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좀 적게 증가한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사실 바람직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매출 총액 그뭐 112%로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뭐 늘리지도 않았어요. 0.7%면은 그냥 뭐 그 비용 늘리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11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적자가 16억 9,700만 원인데 무려 170%가 그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성도 크게 그 상승을 했죠.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스루풋 회계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3.1%로 이 매출 재료비는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뭐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일단 추론이 가능한 거고 또 상대적으로 스루풋 환산재고도 36.4% 증가했는데 이것도 좀 적게 증가한 거니까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고요. 스루풋은 뭐 에이스4 카드를 잡은 식으로 어떻게 딱 나오네요. 111.1%, 스루풋율이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약간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9.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생산성은 0.58이나 크게 그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10억 그 6천만 원으로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1억 2,700만 원 적은 수치이고 전년 동기보다는 158%가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으로 보면은 절대금액 스루풋이 매출 증가가 100% 넘게 이렇게 증가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그 뭐 획기적으로 더 200% 정도 증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 절대금액이 스루풋 절대금액이 크게 그 상승을 했으니까 운영비용이 뭐 9.6%뿐이는 증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7억 4,600만 원이 그 증가가 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영업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원재료의 사용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데 12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증가를 그 80% 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은 0.5% 하락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또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은 2020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은 다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제재비용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WCA 재고자산 변동 증가 맥하고 회사가 제시한 증가 맥하고의 차이가 되는데 9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2단계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안 나오는 항목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WCI라는 게 이제 평가 손실을 이미 제거한 금액인데 이 회사가 표시한 재고자산액은 이 평가 손실 작업 전에인 취득가 기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판단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17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돼서 18%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49명이 있는데 16명을 증가했다면은 대대적인 인원 증가를 한 거죠. 대신에 이제 평균 임금이 좀 내려갔어요. 신입사원들이 초임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간 평균 임금도 3,36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소기업 중에서도 3천만 원 선이면은 조금 소기업 중에서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중도 안 되고 우리나라 현재 수준에서는 하급 수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업이 주가를 그렇게 많이 올린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모르겠어요. 판매 가격을 올려서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만 하더라도 뭐 우선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2023년에는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R&D 비용이 꽤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전년보다 좀 줄긴 줄었네요. 외주 가공이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외주 가공이 89.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치 창출로 인식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평균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5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르프율은 0.2% 하락했죠. 뭐 퍼센테이지에 어떻든지 간에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SPG 회사도 했지만은 동일한 추론이 납니다. 거의 유사한 업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반중 추론을 입증할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영업 비밀로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반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다시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프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것을 반증할 수 있으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가격 인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결과는 검증 불가니까 그렇다면은 회사 데이터로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면은 반증을 위해 제가 이 회사의 변호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산출을 해봐라. 그러면은 정당성이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이 된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가정이 제 그 부식회계 가정이 그 부인되고 투명 회계로 입증이 돼서 법으로 치면은 맨 앞에도 얘기했지만 스캡티시즘의 정신에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반증을 통해 가지고 그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빚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 과학의 정신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중세시대 때는 마녀의 법칙이라고. 근데 사실 마녀들이 과학을 먼저 했던 것들이죠. 화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무슨 마약이 아니고 그 무슨 그 어떤 그 잡초나 뭐 이런 약초 뭐 이런 걸 해서 조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논리를 따지고 뭐 그런 거를 먼저 마녀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과학적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녀 법정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먼저 가져갑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과학에서도 스캡티시즘의 정신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 중원부원에서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매출원가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재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2년 말 그 예상을 하면 138억 원 정도 하겠다. 이거를 단품 납품 거래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은 13,859원 단가 견적을 냈으면은 그대로 계약이 되면은 1,484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뭐 많이 안 깎이고 13,800원에 됐다. 그러면은 2,400원으로 더 남는다. 왜 그러냐? 재고가 50%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13,800원 받으면은 나온다 이게요. 그런데 이 13,800원 상태에서 그 재고를 50% 줄이면은 영업이익이 444원으로 그냥 그 1961억 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 것이고요. 그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매번 그 소개해 드린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스루펫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해서 한 13,000원 내면은 우수리만 딱 되고 13,000원에 계약을 하면은 1,286원에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좀 내보자.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은 스루펫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이익을 따지는 거니까 3.5회전 만에서 12.8% 증분한 그 경영 성과를 내보자 그러면은 16,069원에 파는 효과가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3,153원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재고를 감소시킨다. 그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재고가 줄더라도. 왜 그러냐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재고의 증감에 관계는 없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할 때는 그 매출 재료비가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주가는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3,250원이 올라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938%에서 1961%까지 뛰었는데, 이게 무슨 바이오 의약품도 아니고 해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거다. 이거는 이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뭐 기계 업종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단지 로봇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소심증 환자들은 이런 거야말로 이 작전 세력들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서 주가는 자칫 거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미래 가치는 230%나 크게 상승을 했어요. 경영 성과 자체는 매우 높게 뛰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1000%나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100%가 올랐다 그러면 저는 뭐 상식적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바이오 계통도 아니고 뭐 유전자 공학도 아니고 뭐 이런 건데, 대부분 작전 세력들이 장난질 하는 그런 걸 보면 코스닥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없는 업종들을 잘 고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하는 데는 그렇게 지들이 장난치를 못 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그 주주들이 다 특수관계 분들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 외국인 투자가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라고 해서 외국인은 뭐 돈을 안 잃느냐 하면은 똑같이 잃겠죠. 뭐 똑같이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한 10% 이상 되는 데를 좀 선정해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에서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안정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기업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규모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뭐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게, 매출이 뭐 몇백억 분이 안 되는 회사가 이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회계로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거지만은 병행해서 주가를 참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바가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